수술을 많이 하니까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하는지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 절개를 하는지 일부 병원에서는 무절개법으로 수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확실히 그게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크게 나누면 쐐기절제법, 그래서 이제 소음순이 있으면 그 가운데를 쐐기 모양으로 절제를 해서 위아래를 붙이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변연절제법이라 그래서 소음순이 있으면 큰 소음순에 이제 바깥쪽을 이렇게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술하는 그런 방법들이 주된 수술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법 주로 하고 있거든요. 쐐기절제법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드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여러 케이스에 가장 적합한 그 변연절제법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무절제로는 안 되냐고 여쭤보셔서 아는 분들은 좀 댓글을 달아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무절제 무봉합으로 수술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봉합은 해야 되거든요. 절제를 하면 봉합을 해야 되죠. 절제를 안 하면 봉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소음순이 어떻게 작아질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나는 책들을 뭐 많이 보고 하는데 뭐 지금도 이거 공부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레이저 절제법이랑 메스로 하는 절제법, 그리고 뭐 다른 이제 기구들을 이용하는 절제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레이저를 쓰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도 레이저를 초반에는 쓰려고 도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레이저를 쓰는 경우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불편한 점도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수술을 시작을 하면은 디자인을 먼저 그린단 말이에요. 예쁘게 이제 그려서 어떤 모양으로 최종적으로 나올까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레이저 수술의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피부 쪽에 그 레이저를 사용을 했을 때 피부에 약간의 화상이 생겨요. 피부에. 그 심한 화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씩의 화상이 생기거든요. 레이저는 대부분 이제 고열로 그런 부분들을 뭐 절개를 하거나 아니면 지혈을 하거나 이런 이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열 때문에 생기는 이제 손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절개할 때는 그래도 메스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불편했었어요. 메스도 이제 계속 쓰다 보면 손에 익어서 잘 돼요. 그렇지만 메스는 충분한 텐션을 줘야 되고 이제 원하는 그 피부 쪽은 뭐 원하는 모양대로 자르는 게 되는데 피부 아래쪽까지 이제 메스가 들어갔을 때는 뭐 출혈이 생긴다든지 이런 이제 크지는 않지만 자잘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메스를 사용해서 피부 절개를 하고 안쪽은 이제 레이저를 사용하거나 전기 소작기 사용해서 지혈을 하는 방법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결과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모양이 뭐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상처가 잘 안 붙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았어요. 전기 소작기를 쓰게 되면 고열로 이제 피가 나는 걸 지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열 손상을 어느 정도 받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지혈은 되지만 혈류가 다시 회복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상처가 안 좋다든지 이제 혈류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든지 감각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론상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직접적으로 이제 컴플레인으로 저는 받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한 가지는 통증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는 수술 방법에 비해서 통증은 조금 더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기계는 베살리우스라는 기기이고요. 성형외과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 기기인데 산부인과에서는 잘 쓰진 않죠. 소음순 성형 외에는 크게 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음순 수술을 특화해서 하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장비 같은 경우는 공명파를 사용을 해요. 뭐 진동을 하잖아요. 분자 같은 것들이 진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에너지로 인해서 뭐 절개라든지 지혈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면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열이 절개 시에는 뭐 높지 않더라고요. 40도 정도. 그래서 지혈을 하는 때에도 50 몇 도?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확 태워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점이 이게
팁이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레이저도 뭐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근데 레이저는 피부 절개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편하게 느껴져서 그 이제 기구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환자한테 좋은 점은 회복이 빠른 거, 그리고 좀 덜 아파하세요. 이게 조직 손상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덜 아파하시고 수술 시간도 짧아지고, 그래서 수술 시간이 짧을수록 상처는 좋아요. 상처의 회복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오래 열어놓을수록 상처는 잘 안 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점들은 좋았던 것 같고, 그런데 그 메스를 쓰고 레이저를 써서도 굉장히 빠르게 수술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입장에서 수술자의 입장에서는 베살리우스 쓰면 훨씬 편해요. 편하고 피도 덜 나고, 이제 자를 때도 피가 나면 막 지혈을 하면서 잘라야 되는데, 우리가 지혈하는 이런 장비가 같이 달려 있으면서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굉장히 편하게 썼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 수술자한테 좋은 게 환자한테도 좋을 수가 있죠. 더 편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술 시간이 짧아지니까 회복에 좀 더 도움이 되시는 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꼭 뭐 이런 데서만 수술을 해야 하냐, 그러면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장비도 중요해요. 장비도 중요한데 장비에 따라서 작은 부분들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좋은데 더 좋게 하려고 더 이제 비싼 장비를 쓰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의사가 얼마나 이 수술에 대한 경험이 있고, 얼마나 이제 정확한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당신이 이런 부분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뭐 한계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브리핑한 후에 내가 이후에 갖게 될 소음순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런 의사랑 수술을 하시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술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비도 중요하죠. 그런데 뭐 많이 경험이 없는 의사가 뭐 장비를 사서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장비가 정말 비싼 거다. 뭐 억대 장비예요. 그러면 무조건 좋냐? 그러면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뭐 무조건 뭐 피부과도 왜 레이저 같은 거 찾아보고 가시잖아요. 어떤 레이저면 뭐 어떤 결과가 있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 같은 경우는 이 레이저를 썼을 때 이 결과가 나온다, 이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외에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고,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수술 방법이라든지 쓰는 실이라든지 봉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잘하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가까운 병원이 이런 장비가 없다, 레이저가 없다, 베살리우스가 없다, 이런 이유로 그 병원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저 같으면 이제 수술 경험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전후 비교 같은 거 해주실 수 있고, 그런 이제 병원으로 찾아갈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장비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으셔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비도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의사가 이 수술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수술을 많이 하는 분이 잘하세요. 그래서 저도 많이 하고 끊임없이 이제 술기를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랑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병원 결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수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병원 찾는 게 굉장히 고민되시잖아요. 걱정도 많이 되시고. 그런 이제 결정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생각을 하셨으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으면은 안 하게 되진 않거든요. 언젠가는 할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실 때 충분히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한테 맞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최고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이런 수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들보다는 드릴 수 있는 옵션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저보다 또 훨씬 경험이 많으시고 더 잘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이고 이 의사가 어떤 결과까지 해줄 수 있느냐를 잘 얘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